오, 시험거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소리 잘 들어갑니까?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자, 소리 잘 들어가나요?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하이, 아, 이 시험. 이거 일본 1호 자판 어떻게 치는 거예요? 오, 시험거스 일본어 되게 잘한다. 시험거스 혹시 아니메 좋아해요? 아, 진짜로요? 그럼 시험거스 1호 잘하겠네? 오, 오, 오타크 데스. 오, 좋아, 좋아. 오타크. 그럼 시험거스 헨타이도 알아요? 진짜로요? 혹시 시험거스 헨타이 전문가? 진짜로요? 오, 그런가? 그래. 알겠습니다. 그 헨타이는 되게 수준 높은 문화. 이게 그런가요? 그래요? 야, 쉽지 않은 문화인데. 오, 민서가 오타쿠라는데? 민서, 그래? 알겠습니다. 자, 봅시다. 간다. 대학원 다닐 때 그 같은 실험실 그 석사과정 동기 중에 정말 재밌는 형이 한 명 있었거든요. 그 형이 굉장한 오타쿠셨어요. 굉장히 오타쿠셨어요. 그래갖고 그 형이 그 형 때문에 나도 이제 그 일본의 헨타이 문화를 알게 된 거죠. 그 헨타이가 오타쿠 문화 중에 가장 극점에 있는 걸로서 이거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힘들어요. 이게 힘든데 정말 쇼킹한 문화거든요. 네.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그때 그걸 처음 알고 와 일본 사람 좀 이상하다라고 했던 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형 별명이 헨타이장이었어요. 성이 장씨였거든요. 그리고 맨날 우리가 헨타이장 이렇게 불렀었는데 하여튼 그 일본 문화의 어떤 그 가장 상징과 같은 가장 꼭대기에 있는 상류라기보단 상류는 아니에요. 가장 꼭대기에 있는 문화를 헨타이 문화라고 있대. 검색하지 마. 뭐 그 검색하고 그래요. 부끄럽게. 하여튼 뭐 그래. 미소 찾았어요? 검색했어요? 그거 19금 걸려서 검색 안 될 텐데. 돼요? 돼요? 진짜로요? 다민거스도 검색하고 있어. 그래. 하여튼 그렇다. 하여튼 그렇다. 대학원 때 그걸 알고 얼마나 쇼킹했는지. 네. 역시 일본은 좋은 나라야라는 생각이 그때 딱 들었었죠. 네, 하여튼 그렇다. 네, 자, anyway 보도록 합시다. 네. 아니 너 괜히 얘기했나? 또 학교에 막 번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경남갖고 헨타이 번지는 거 아니에요? 이미 번졌다. 그럼 자 어쨌든 봅시다. 문제 보면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탄소의 원자량이 요렇다. 그런데 그 탄소가 동위원소가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각각의 원자량이 요러하다. 이런 말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 그 앞서서 바로 이렇게 평균 원자량이 제시가 돼 있고 그 각 동위원소들의 원자량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이걸 보자마자 뭐냐면 동위원소의 각 원자량과 평균 원자량을 보자마자 우리는 바로 뭐부터 계산해야 돼요? 바로 각 동위원소들의 존재 확률을 구해야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존재 확률을 편의상 얘들 같은 경우 PQ라 해보자 이런 말이죠. 맞아요? 그러면 이 PQ는 우선 첫 번째 어떤 그 속성을 가져야 되냐면 우선 이 둘을 더하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1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 존재 확률 PQ는 12, 13, 12.011이랑 무슨 관계가 있어야 되느냐? 자, 저번 시간에 요거 그 질량 분석 스펙트럼 분석하면서 평균 원자량이라는 개념 그리고 산술 평균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 얘기했었죠. 그럼 여기 있는 PQ 12, 13으로 평균 그 산술 평균 어떻게 표현해요? 바로 12P 더하기 13.003 곱하기 Q 이게 바로 산술 평균이죠. 그래서 별량에다가 확률을 곱하고 별량에다가 확률을 곱해서 산술 평균을 표현할 수 있다. 기억하죠? 그게 여기에 문제에 제시된 12.011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때 우리는 뭘 계산할 수 있다? 여기에 있는 P와 Q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P하고 Q를 계산하는데 그 값이 구체적으로 계산하면 뭐가 나오느냐. 물론 이 문제를 전체를 논술을 할 때 이 숫자가 직접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실제로 숫자를 표현해서 숫자를 계산해서 표현을 해주면 훨씬 더 좋은 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풀면 금방 풀리거든요. 풀리면 값이 얼마냐? 0.989 0.011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민서거스 이런 계산 어렵죠? 이 계산 어려워 보이죠? 네. 민서거스 열심히 해보도록 하세요. 알겠죠? 이거 연립방정식 풀기 어렵죠? 민서거스. 그래요. 다민거스 이따가 어디 끌고 가서 좀 가르쳐줘요. 자, 하여튼 그래서 이 두 개의 연립방정식을 풀면 요래. 됐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에 또 다른 어떤 동위원소들이 소개가 되냐면 브로마이드도 소개가 돼요. 그럼 마찬가지 원리로 이 녀석에 대한 존재 확률 어떻게 된다? 보시다시피 78.9와 80.9 보이시죠? 그러면 이 두 개 산술 평균한 것이 79.9가 돼야 되니까 이 각각의 존재 확률은 이건 간단하게 암산으로도 되겠네요. 뭐 되겠습니까? 각각 0.5, 0.5가 되겠습니다. 뭐만 알겠죠? 그죠? 그리고 또 동위원소 누구도 소개가 되냐면 여기에 있는 슈쇼. 자, 슈쇼도 여러 동위원소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렇게 질량수 1도 있고 질량수 2도 있고 그렇죠? 질량수 2짜리 수소를 또 특별히 부르는 이름이 있죠. 무슨 수쇼라고 하죠? 중슈쇼. 자, 중슈쇼 그거 뭐냐면 중슈쇼도 우리 자연에 있어요, 없어요? 중슈쇼도 우리 자연에 존재해요, 없어요? 우리 자연에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디선가 내가 데이터를 봤는데 물 40리터에 한 0.1g 정도 포함되어 있대요. 물 40리터에 0.1g.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굉장히 적은 양이죠. 적은 양인데 지구에 물이 또 산더미처럼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떻게 추출을 하면 이 중수소도 필요한 만큼 이렇게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수소는 산업적으로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수소 산업적으로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여러모로 억수로 중요합니다. 첫 번째 어디에 중요하죠? 배터리요? 중수소 어디에 중요하냐면 첫 번째가 원자력 발전소요. 그 원자력 발전소 에서 막 이게 우라늄 원료봉 보이는 막 이렇게 언론 사진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뭐 영상 이런 거? 그거 보면은 거기 기술자들이 하얀색 옷 입고 막 이렇게 안경도 보안경도 끼고 막 일하잖아요. 그 이제 방사능 피폭을 막기 위해서. 그때 왜 우라늄 연료봉이라고 하는 이따만한 게 커다란 물 속에 싹 들어가 있는 거 본 적 있어요? 그런 사진 같은 거? 그게 한 번씩 뉴스에서나 아니면 이렇게 과학 예능, 과학 일반 이런 과학 상식 사전 뭐 이렇게 서적 이런 데 보면 원자력 발전소 해가지고는 핵 분열로 해가지고는 커다란 수조 같은데 핵 연료봉 이만하게 이렇게 쭉 이렇게 담겨져 있거든요. 그런 영상을 한 번씩 나오는데 뉴스에도 나와요. 그래서 뭐 한 번씩 뭐 북한이 핵폭탄 만들었다 재처리했다 할 때 이렇게 무슨 이게 참고 영상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때 커다란 물웅덩이가 있는데 그 물웅덩이가 중수소로 되어 있는 물이에요. 그냥 물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 우라늄 핵 연료봉을 그 우라늄의 핵 분열을 제어할 때 어떤 이유 때문에 중수소로 되어 있는 중수소 물이 필요해요. 알겠죠? 그래서 그 중수소 물이 원자력 발전에 항상 대량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 중수로 되어 있는 물은 사실은 그런 식으로 어떤 시장 가치가 있어요. 산업적 가치가 있습니다. 이게 뭐 왜 또 중수소를 쓰느냐 이제 하는 거는 감속재라는 개념 때문인데 뭐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 좀 해드리고 뭐 여하튼 얘도 우리 사실은 자연에 있고 그리고 산업적으로 활용하는 녀석이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리고 또 최근에는
각 나라마다 무슨 연구하고 있어요? 각 나라마다. 각 나라마다 최근 에너지 관련해서 무슨 연구하고 있어요? 에너지 관련 무슨 연구하고 있어요? 무슨 핵융합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왜 핵융합 연구를 해요? 에너지 문제 때문에. 에너지 문제 때문에 지금 엄청난 핵융합 연구들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나라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럼 여러분 사실 핵융합하면 되게 먼 나라 달나라 얘기 같잖아요. 핵융합하면요. 아직 왜 핵융합 이런 생각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도 사실은 전문가들은 핵융합 연구하고 있고 산업적으로 거기 투자하는 자본들도 있어요. 왜게요? 이제 정말 핵융합이 우리 눈앞에 왔기 때문이에요. 이게 핵융합이 되면요. 핵융합 물질 1g, 핵융합 물질 1g의 그 열에너지가 얼마나 나오냐면 석탄 40kg 이상의 열량이 나와요. 핵융합 1g을 완성을 하면 석탄 40kg을 떼웠을 때 열에너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핵융합이 돼버리면 이제 더 이상 뭐가 필요 없어진다? 화석연료가 필요 없어져요. 석유나 뭐 이렇게 석탄이 필요 없어지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필요는 있겠죠. 왜냐하면 석유 같은 경우는 꼭 연료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은 그 화학 산업의 기초 물질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쓰이고 이제 더 이상 석탄이나 석유가 땔감으로 쓰이지는 않는 세상이 오겠죠. 핵융합이 완성이 되면. 근데 그 핵융합이 이제 눈앞에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눈앞에 왔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핵융합이 왜 눈앞에 오기 시작했죠? 바로 아까 얘기했죠? 달나라요. 달나라 때문에 핵융합의 실용화가 눈앞에 와 있어요. 왜죠? 달나라에 뭐가 많다는 걸 인간이 발견했죠? 문. 민석어스 뭐 게임 하려고 전화기 만졌죠. 아 진짜? 네? 채팅이 올랐다고요? 보자. 누구야? 오 힐륨 머스크 봐봐. 이 시언거스 도운거스 알잖아요. 도운거스. 이게 시언거스는 머스크라고 했는데 일론 머스크는 사기꾼이고요. 네, 사기꾼이고 여기 그렇지. 시언거스 그렇지. 힐륨 3. 힐륨 3하고 도운거스는 알잖아요. 역시 헨타이는 도움이 되는군요. 오타쿠 헨타이라 이렇게 시언거스는 잘 안 해. 자, 뭐냐? 오, 큰일 날 뻔했다. 안 들어갔어. 큰일 날 뻔했다. 이 달이 있잖아요. 태양이 있잖아요. 태양에서는 뭐가 나와요? 이렇게 빛이 나오잖아요. 근데 빛뿐 아니라 뭐도 나오냐면요. 태양에서는 거의 all kinds of 물질들도 막 나와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방사능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 핵반응 부산물도 나와요. 그중 인간이 왔다 하고 생각하는 게 누구냐면 바로 힐륨 2, 3예요. 힐륨 2, 3. 힐륨 2, 3니까 얘는 양성자 몇 개, 중성자 몇 개로 돼 있는 거예요. 힐륨 2, 3니까 양성자가 2개 그리고 중성자가 하나로 돼 있는 원자 핵이 바로 힐륨 2, 3겠죠. 그래서 얘를 그 유명한 힐륨 3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헬륨 3가 태양으로부터 혹은 보통의 별들로부터 마구마구 만들어지고 전 우주에 흩뿌려지거든요. 근데 얘는 묘하게도 이게 반응성이 좀 커요.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지구로 날아오는 힐륨 3는 지구 대기하고 반응해서 없어져 버려요. 다른 걸로 금방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이 힐륨 3가 전 우주로 퍼지고 지구로도 이런 식으로 오지만
지구는 대기가 지구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힐륨3를 바로 활용할 수가 없죠. 그런데 아까 내가 달나라라고 했던 문, 여기는 대기가 있어 없어요? 대기가 없죠? 그래서 여기 있는 힐륨3가 이 달에 차곡차곡 쌓여 있어요. 얼마나 쌓여 있냐면 뭐래더라? 달 표면 전체를 한 수십 미터 두께로 쌓여 있대요. 달 표면 전체에 수십 미터 두께로 힐륨3가 쌓여 있대요. 수십 미터까지였는지 한 몇 미터까지는 모르겠는데 달 표면 전체가 몇 미터 단위로 힐륨3가 쌓여 있는 거니까, 그리고 힐륨3가 달 내부로 깊숙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표면에 쌓여 있으니까 가서 뭐 하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긁어오면 된다는 얘기예요. 긁어오면. 그러면 긁어와서 무슨 반응을 시킨다는 얘기겠어요? 얘를 중수소랑 반응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중수소랑 반응을 시키면 뭐가 만들어지겠어요? 힐륨이 가장 안정한 상태가 힐륨2포죠. 그럼 이 말은 여기 있는 중성자 하나가 이리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수소는 그냥 H11이 되잖아요. 맞죠? 그럼 잘 봐요. 얘 위험한 녀석이에요? 안정한 녀석이에요? 안정하죠. 얘 위험한 녀석이에요? 뭐 어디나 있는 애예요? 어디나 있는 애죠. 그러니까 얘는 특별히 위험물질이나 위험물질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위험물질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온실기체, CO2 같은 거 지금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인체에 유해한 방사능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그러면 얘를 달에서 긁어올 수 있기만 하면 얘는 지구에도 있다 없다? 지구에도 사실은 많아요. 왜냐하면 물 40m에 한 0.1g 있으니까 바다에서 추출하면 된다고. 그리고 산업적으로 충분히 추출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요. 그럼 두 개를 반응시키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때 열이 얼마나 나온다고요? 열이 석탄에 한 400 이거 반응 0.1g당 석탄 40kg의 화력이 나온다고 했죠? 뭐면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달에 있는 이 힐륨3를 다 긁어오면 뭐래더라? 인류가 현재 기준으로 1500만 년 정도 인류 전체가 1500만 년 정도 쓸 수 있는 에너지래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에너지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된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거 연구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와 관련해서 실제로 이 연구와 관련된 발전소 설계 우리나라 연구하고 있겠습니까? 안 하고 있겠습니까? 다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연구 수준이 낮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대학교 가고 대학 졸업했을 때 여러분들이 아마 이쪽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사실 한국 사람들은 우주 개발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어요? 관심이 없어요? 한국 사람들은 우주 개발 프로젝트에 관심이 없죠? 왜죠? 한국인들은 왜 우주 개발에 별 관심이 없었을까요? 한국인들은 왜 우주 개발에 별 관심이 없었을까요? 바로 돈이 안 돼서요. 한국 사람들은 돈 안 되는 거 좋아한다, 싫어한다? 한국 사람들은 돈 안 되는 거 매우 싫어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국민적 정서가 우주 개발에 대해서 그렇게 이렇게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히 부정적일 것까지는 없어도 한국 사람 굳이 해야 돼 이런 정도의 스탠스죠. 그런데 드디어 우주 개발에서 무슨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돈 냄새가 나기 시작하죠? 그 말은 이쪽 연구를 가장 앞서서 할 사람들이 어디다?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돈 냄새를 맡으면 전 인류 중 전 역사를 통틀어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입니다. 이상하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한국 사람들은 돈 냄새를 맡으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뭐겠어요? 그럼 이 프로젝트 핵심은 뭐겠어요? 바로 가서 긁어와야겠죠. 그게 핵심이겠죠. 그러면 이 달에 가서 긁어오는 프로젝트를 지금 한국이
진행하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로 저번 문재인 대통령 정권부터 이 헬륨3와 관련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걸 이름하여 무슨 프로젝트? 무슨 프로젝트? 아는 사람 있나? 저 헬륨3와 관련된 달 탐사 프로젝트 이름 아는 사람 있어요? 돈 냄새를 맡은 거야. 그럼 이 말은 민서나 다민이가 일하고 있을 수 있다니까. 나중에 10년 후에 뭔 말인지 알겠어요? 하고 있을 수 있다니까. 이 프로젝트 이름 뭐예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예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그래서 인터넷에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라고 치면 쫙 나올 겁니다. 여러분, 달에 최초로 사람 보낸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이죠? 미국이 달에 사람 보냈던 프로젝트 이름이 아폴로 프로젝트죠. 아폴로가 제우스의 아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달에 가는 이 프로젝트를 아폴로의 딸 중에 하나인, 이게 아르테미스가 아마 지혜의 여신인가 뭐 그런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그 뭐냐면 제우스의 딸 이름으로 새롭게 만들어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만들었어요. 그 말은 아르테미스 프로젝트가 이게 딸 이름이잖아요. 이 말은 이 프로젝트 핵심 뭐다? 달에 여성 우주인을 보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성 우주인을 달에 보내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물론 미국이 중심이 되긴 하지만 미국, 그 다음에 영국, 프랑스, 일본, 그리고 어느 나라? 우리나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의 일부를 우리나라가 같이 합니다. 그럼 일부의 프로젝트를 우리가 같이 하기 때문에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로부터 저 달에 있는 힐륨3를 채굴에 온다면 그 중에 일부를 우리가 당연히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죠. 우리가 일부의 프로젝트를 담당합니다. 지금 알려진 거로는 그 우주선의 광학 장비 하고 반도체 장비를 우리가 책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 기술을 우리나라가 엄청 잘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쪽인데 사실은 우리가 조금 더 연구하고 주장하게 되면 더 깊숙이 관여할 수도 있겠죠. 민서거스 왜 이렇게 뜬모를 미소를? 상관없는 거였다고요? 어떤 생각했는데요? 갑자기 동생인가요? 110만 더. 좋아. 테슬라 그래 어쨌거나.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하여튼 그래. 그래서 10년 후에 여러분들 중에 이 일을 하고 있을 사람 있을 것 같아서 얘기해 드린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분명 관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중에 예를 들면 전공을 뭐 기계공학이나 전자공학, 알겠죠? 기계공학, 전자공학, 그 다음에 원자핵공학 전공을 하면 이거와 관련된 업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혹은 여러분 중에 누군가 공군 같은 군인이 됐을 경우에 무슨 말 알겠어요? 여기 우주인으로 지원할 수도 있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근데 여기서 뭐 군대 갈 사람, 다민고스 군대 어때? 군대 별로, 체력, 그런 거야. 하여튼 그렇다. 민서고스 군대 어때?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어때? 직업군이. 그래요? 좋습니다. 동생을 보낼 예정이다. 알겠습니다. 민서 친구, 민서 동생 현주요? 현주 군대 보낸다고요? 나 다민이 동생. 민서야, 그 동생 현주 군대 간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anyway. 요거 알아두세요. 알겠죠? 여러분하고 직접 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 짜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오면 자, 그래서 여기 수소가 두 가지 이제 동위원소가 있고 평균 원자량이 1.008이고 각 동위원소의 원자량이 제시되어 있네요. 그럼 여기서도 뭘 계산할 수 있다? 얘들의 존재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이거 존재 확률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렇게 됩니다. 이거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거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실제 자연계에는 중수소 있어요, 없어요? 실제로 있어요, 없어요? 실제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보시다시피 본 문제에선 중수소를 고려하지 않겠다는 뜻인 겁니다. 실제로 동위원소 중에 미량으로 존재하는 원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미량으로 존재하는 원소들까지 계산으로 끌어들이면 계산이 편하겠어요? 불편하겠어요? 계산이 불편해지겠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 문제에서는 어떻게 하기도 하냐면 여러 동위원소가 있지만 지금은 요 동위원소만 고려하겠어요. 이렇게 말로 써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카이스트 기출은 그걸 그렇게 말로 쓴 게 아니라 어떻게 쓴 거예요? 조금 더 고급지게 쓴 거예요. 어떻게 쓴 거냐면 평균 원자량이 있는데 각각의 동위원소 원자량이 이렇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을 통해서 뭘 알아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 본 문제에서는 동위원소는, 중수소는 고려하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이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됐습니까? 됐죠? 자, 그럼 이따 문제가 언급하려고 하는 어떤 분자가 있습니다. 보이세요? 그럼 이 분자는 탄소 5개, 수소 X개, 브로마이드 Y개. 됐어요? 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우선 첫 번째 1. 보이시죠? 요 제시된 분자의 최소 분자량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된 분자의 최소 분자량. 자, 그러면 이때 여기서 탄소 5개, 수소, 브로마이드인데 묘하게도 최소 분자량은 탄소의 경우 원자량이 작으면 12가 되겠죠. 그런 게 지금 몇 개 들어가 있냐면 5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수소의 경우 최소 원자량은 1인데 사실은 아예 지금 중수소는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원자량 1짜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게 몇 개 포함되어 있어요? X개 포함되어 있죠. 맞죠?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브로마이드가 Y개 들어있는데 Y의 원자량이 작은 게 보시다시피 78.9란 말이에요. 그러면 78.9짜리가 몇 개? Y개 있는 거겠네요. 맞습니까? 이게 이 녀석에서 조합해서 나타날 수 있는 가장 작은 분자량이 되겠죠. 자, 현재 당장 바로 X와 Y를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여하튼 이게 최소값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지금 뭐라고? M이라고 가정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 M이라고 하는 요 분자량이 요 녀석에 대한 분자량이 M이라고 하는 게 요 값을 의미하고 있는 거다. X하고 Y를 지금 당장 결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매스 스펙트럼에 아주 그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나타나죠. 바로 첫 번째가 이게 되겠습니다. 바로 결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픽 중에 재밌게도 두 칸 차이 나고 있죠. 보이세요? 2칸 차이 나는 것이 뭐 그래프에 숫자가 직접 나와 있진 않지만 대충 그림 스케일로 봤을 때 바로 파스칼 삼각형 중 1대 3대 3대 1의 비율로 나와 있죠. 맞아요? 그러면 얘는 자 바로 분자량이 2씩 변하는 4가지가 그 존재 확률이 1대 3대 3대 1이다. 이것으로부터 바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예요? 이
이거 저번 시간에 했었죠? 뭡니까? 저번 시간에 했잖아요. 뭡니까? 저 패턴이 나타난다. 무조건 이거라고 했죠. 돈, 시영, 시영, 주씨. 자, 저런 패턴이 나타난다. 저것은 무엇의 강력한 증거입니까? 분자량이 2씩 변하는데 그 네 가지가 있고 그 존재 확률비가 1대 3대 3대 1. 그러면 이게 누구의 결정적 존재 방법입니까? 존재 증거입니까? 그렇지. 바로 y가 3. 이걸 바로 알 수 있어야 된다고 했었죠. 기억나요? 기억납니까? 완전 중요합니다. 완전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저번 시간에 또 뭐라고 했었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참고로, 자, 요렇게 어떤 분자량이 있는데 분자량 2칸 차이 나고 이게 1대1 이런 패턴이 나타난다. 그럼 무조건 브로마이드가 몇 개 포함된 거다? 1개. 그 분자 안에 브로마이드가 반드시 1개 포함된 지문 패턴이라고 했죠. 그리고 또 하나, 어떤 분자량이 있는데 그 다음 분자량이 또 2칸이고 또 그 다음 분자량이 또 2칸 차이가 나는데 그게 묘하게도 1대 2대 1이다. 이런 패턴이 나타나면 그 분자에는 브로마이드가 무조건 몇 개? 무조건 2개. 라고 했지요. 이걸 이미 물리학자들과 화학자들이 전 우주를 뒤져서 조사한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다 조사를 했다고 했죠. 그래서 전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동위원소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 결과 이 패턴은 무조건 이거, 이 패턴은 무조건 이게 된다라고 필요 충분 조건이 됨을 전수조사를 통해서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와 함께 이런 식으로 분자량이 2칸씩 차이가 나는데 1대 3대 3대 1이면 그건 그 안에 브로마이드가 3개 들어있는 것이다. 저번 시간에 내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 패턴을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저 패턴을 보고 1대 3대 3대 1을 보고 무조건 브로마이드가 3개. 바로 찾아내야 돼요. 알겠죠? 추가적인 설명은 저번 시간에 했으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이 얘기를 여러분 학교 선생님도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풀어보라고 한 거지. 뭔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민석학생 알겠어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 자, 이제 여기 지워도 되겠어요? 여기 지울게요. 준비다. 이압. 3. 자, 여기 또 중요한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 여기에 중간에 n 플러스 1, n 플러스 3, n 플러스 5, n 플러스 7 픽이 들어가 있습니다. 맞나요? 민석수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얘들 사이도 보시다시피 2칸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뎁다 조그맣긴 하지만 묘하게도 1대 3대 3대 1인 걸 알 수 있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물론 숫자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맞습니다. 명확하게 1대 3대 3대 1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저 쬐끄만 것들끼리 1대 3대 3대 1 이렇게 또 차이가 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다? 바로 n 플러스 1, n 플러스 3, n 플러스 5, n 플러스 7 역시 브로마이드가 3개 포함된 분자식이라는 얘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쓰도록 하자.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요 네 개가 한 세트고요. 요 네 개가 한 세트인 거지. 맞죠, 맞죠? 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걸 해결해야 되겠지. 바로 이거. 요 한 칸의 변화는 왜 생기는 거냐? 맞아요? 보시다시피 이거 한 칸 차이가 나고, 보시다시피 요거 한 칸 차이가 나고, 여기서도 한 칸 차이가 나고, 여기서도 한 칸 차이가 나죠? 그러면 왜 기준 분자량에 대해서 한 칸씩 차이가 나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됩니다. 3. 탄소 12 중 하나가 13으로 치환되면 당연히 분자량은 딱 얼마씩만 커지겠습니까? 1 증가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쟤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자, 여기 있는 m이 앞서 맨 처음 시작했을 때 여기 이 분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최소 분자량이라고 했잖아요. 그 최소 분자량은 모두 다 탄소가 12인 걸 생각한 거예요. 5개 모두 다 12짜리인 거. 그러면 그 상태에서 12가 12, 12, 12, 12,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딱 하나만 13으로 치환이 되면 그 녀석의 질량이 1만큼 이렇게 딱 증가하게 된 걸 거란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그럼 잘 봐요. 여기 잘 봐요. 그러면 여기서도 하나가 13으로 치환된 거라고 한 거고, 여기서도 하나가 치환된 건가란 거고, 여기서도 하나가 치환된 건가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은 요게 몇 대 몇인지 계산해 볼 수 있겠어요? 제가 몇 대 몇인지 계산해 볼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계산이 될 겁니다. 자, 위에 지워도 되겠습니까? 위에 지울게요. 이야. 자, 보자. 자, 요 3, 요거에 대한 연장선입니다. 첫 번째 1. 다섯 개의 탄소 중 2개 이상이 13으로 치환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뭐라고? 바로 그 존재 확률이 극도로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자, 뭔 말이냐? 예를 들어 보면, 자, 여기 지워도 되겠어요? 민석아 씨 지워도 되겠어요? 담임거 씨 지워도 되겠어요? 그러면 이때 탄소가 어쨌건 5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때 얘네가 전부 다 10이다. 12, 12다. 그럼 물론 지금 탄소 5개가 뭐 선형적으로 결합해 있는지 고리가 있는지 이중결합이 있는지 삼중결합이 있는지 지금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여기에 있는 이 질량 분석 스펙트럼으로 알아낼 수 있는 유일한 정보는 이게 뭐였을 거다? 3이었을 거다. 이것만 알 수 있는 거고요. 사실 수소가 몇 개인지도 지금 알 수는 없어요. 알겠죠? 근데 어쨌건 탄소가 5개만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탄소 5개가
이런 식으로 모두 다 12, 12, 12, 1 확률 얼마일까요? 확률 얼마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0.989 9의 5승. 맞습니까? 전우주에 존재하는 탄소들을 끌어모아 이걸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 얘가 만들어질 확률은 0.989의 5승. 맞죠? 자, 그런데 이때 12, 12, 10인데 만약 두 개를 13으로 바꿨다고 치자.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존재할 확률은 얼마나 되겠어요? 바로 5 콤비네이션 2 그 다음에 0.011 제곱 0.989의 3승. 맞나요? 왜 수학 시간에 이항 정리 뭐 이런 거 배웠을 거 아니에요. 민석호수 오케이? 자, 그러면 저거 실제로 계산해 보라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우리는 여기서 뭘 알 수 있겠어요? 이 둘의 존재 확률이 너무 차이 난다는 걸 알겠죠? 매우 차이 됩니다. 뭐 계산하면 만분의 1, 10만분의 1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 저렇게 존재 확률이 심하게 차이가 나버리면 실제 이런 녀석이 존재하기는 쉽다 어렵다? 아주 어려워지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 5개 탄소 중 오직 1개만 탄소 13으로 치환이 된다 라고 확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5개 탄소 중 2개, 3개가 13으로 치환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어떻게 된다? 실험 데이터상 거의 뭐 이렇게 실험 오차 정도로 그냥 발견되는 거예요. 이게 실험 오차 때문에 나타나는 그 인텐시티인지 아니면은 탄소 13이 2개, 3개 추가돼서 나타나는 인텐시티인지 알 방법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뭐만 고려한다? 여기에 있는 탄소 5개 중 오직 1개만 탄소 13으로 치환 가능하다. 그러면 이때 첫 번째 1 탄소 13 1개가 포함될 확률. 자,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바로 5 콤비네이션 1 0.011 1승에 0.989의 4승. 알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얘 존재 B를 보면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자, 모두 다 5개 포함될 확률이 0.989의 5죠. 모두 다 12일 거. 그 중에 하나가 13일 확률은 5 콤비네이션 1에 0.011의 1승 0.989의 4승인데 내가 계산기를 해보니까 대략 이 정도가 나오더라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이 픽에 대해서 하나 증가한 게 대략 18대 1 정도가 되는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18대 1, 그러니까 18대 1, 18대 1, 18대 1. 아시겠죠? 저런 식으로 그렇게 쪼꼬미 픽들이 거기에 나타나게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있는 이 사실은 자, 지금 확률 계산에서 나온 거지만 중요한 사실일까요? 안 중요한 사실일까요? 저 사실은 중요한 사실일까요? 안 중요한 사실일까요? 화학의 구조 분석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사실로 인류는 엄청나게 많은 과학적 진보를 경험합니다. 뭐에서? 바로 요 원리 있잖아요. 요 원리. 자, 자연계에는 당연히 탄소 기준으로 12짜리도 있고 13짜리도 있지만 어떤 구조물이 만들어질 때 확률적으로 이 안에 13은 2개 이상 들어가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탄소로 만들어진 구조물에는
무조건 탄소가 하나씩만 들어가게 돼. 이게 13짜리가 하나씩만 들어가요. 이걸 어디서도 활용한다? NMR이라고 하는 테크닉이 있어요. 뉴클리어 매그네틱 레조넌스라고 하는 유기 구조 분석의 핵심적인 장비인데 이 NMR 분석에서도 활용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그냥 쓴 게 아니고요. 이게 화학 전반에서 아주 중요하게 가리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질량 분석에서도 이 사실을 가리키고요. NMR이라고 하는 테크닉을 가리킬 때도 교수님이 이 내용을 아주 강조합니다. 그래서 탄소로 뭐냐면은 NMR이라고 하는 어떤 그 기계를 활용해서 탄소의 어떤 변화 시그널을 측정할 수 있거든요. 이때 분자 안에 탄소가 12짜리가 들어가냐 13짜리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측정되는 시그널이 달라진다는 얘기인데 그때 분자 안에 탄소 13 역시 한 개가 있느냐 두 개가 있느냐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모든 유기 분자에서는 탄소 13이 무조건 하나씩만 들어있을 수 있다 라는 가정으로 NMR 데이터를 분석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야. 알겠죠? 중요해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건 대학교과 과정에서도 아주 전문적 과정에서 배우는 거거든요. 이런 식의 매스 스펙트럼을 분석한다거나 아니면 NMR 스펙트럼을 분석한다거나 할 때 배우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걸 카이스트에서 기출문제로 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서울대에서 냈던 기출문제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서울대에서 냈던 건 뭐 냈었어요? 토프 냈었잖아요. 토프. 타임 오브 플라이트 냈었잖아요. 근데 저번 시간에 내가 토프는 설명을 드렸는데 저번 시간에 서울대에서 냈던 그 토프보다 오히려 카이스트 기출 요게 사실은 조금 더 수준이 높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상위권 대학에서 이런 질량 분석과 관련한 문제들이 이렇게 제시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필기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됐다. 자, 가만히 있어 보자. 그러면 학교에서 나눠준 거를 바로 해보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질량 분석은 이제 안 해도 되겠죠?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네, 같고 그 다음 화장실 그래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좋아. 그럼 여기까지 아닌데요. 좀 더 해야 되는데요. 그래? 그래. 안녕 아닌데요.